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정말 거대한 코드 베이스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 철학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접근법, 개발자 방식과 사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수백만 줄짜리 코드 베이스가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AI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창문, 그러니까 컨텍스트 창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바로 모든 AI 코딩 도구들이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숙제입니다.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대체 어떻게 딱 필요한 그 맥락 하나를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현재 시장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존재합니다. 오늘 설명에서는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술적인 접근법을 아주 뚜렷한 개성을 가진 두 인물, 바로 개발자와 서서에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철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AI가 진짜 우리 같은 개발자처럼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크레아레신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도구가 어떻게 우리 개발자들처럼 코드를 직접 읽고 이해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요, 미리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받는 그 순간, 코드의 구조, 그러니까 추상 구문 트리, AST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길을 찾아 나섭니다. AST라는 게 뭐냐면 코드를 일종의 문법 지도처럼 만들어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떤 함수가 어디서 호출되고 어떤 변수가 어디에 연결되는지 그 관계를 따라가며 필요한 정보를 즉석에서 수집하는 거죠. 자, 이 개발자가 일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AST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의 뼈대부터 파악합니다. 이건 마치 건물의 설계도를 쫙 훑어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진짜 핵심인데, 코드에 있는 임포트 구문이나 다른 함수 정의를 딱 보고 이 정보는 저 파일에 있겠구나 하고 직접 그 파일을 찾아갑니다. 우리 개발자들이 궁금한 함수 있으면 정의로 이동 누르는 거랑 완전 똑같은 행동이죠. 이렇게 필요한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서 지금 당장 필요한 아주 정밀한 맞춤형 컨텍스트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클라인 개발자가 직접 한 말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술적 차이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보를 검색하는 건 맞는데 그냥 의미적으로 비슷한 걸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드의 논리적인 구조를 직접 따라가면서 필요한 걸 정확히 찾아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개발자 방식,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코드를 수정하는 즉시 바로 반영되니까 정보가 늘 최신 상태를 유지해요. 낡은 정보를 볼 일이 없는 거죠. 또 코드의 논리적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품질 높은 컨텍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정보를 가져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게다가 따로 인덱싱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정도 엄청 간편하고요. 무엇보다 내 코드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내 컴퓨터 안에서만 다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정말 막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철학인 사서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개발자랑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질문을 받기 전에 코드 베이스라는 이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책을 미리 꼼꼼하게 다 읽고 정리해서 색인을 만들어두는 접근법입니다. 코도나 커서 같은 요즘 핫한 도구들이 바로 이 방식을 쓰고 있죠. 이 사서 방식의 핵심 기술은 바로 벡터 임베딩입니다. 코드의 모든 조각들을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 그러니까 일종의 의미 좌표로 변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쫙 저장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 지도가 있으면 인증 관련된 코드가 어디더라처럼 좀 추상적인 질문을 던져도 즉시 관련성 높은 코드 조각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기술적으로는 검색 증강 생성, 바로 RAG라고 부릅니다. 사서가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코드 전체를 함수나 클래스 같은 의미 있는 단위로 잘게 나눠요. 이걸 청킹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책을 챕터별로 나누는 것과 비슷하죠. 그 다음 각 조각의 의미를 담은 벡터, 즉 숫자 주소를 부여하고요. 이 벡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이게 바로 도서관의 색인을 만드는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역시 벡터로 바꿔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가까운, 즉 의미적으로 가장 비슷한 코드 조각들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비슷한 주제의 책은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잘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왼쪽처럼 그냥 생각 없이 코드 한 줄만 뚝 떼어내면 이 코드는 맥락을 잃은 고화가 되어버려요.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큐도 같은 도구는 오른쪽처럼 관련 임포트 구분이나 클래스 정의까지 하나의 가족처럼 묶어서 덩어리로 만듭니다. 바로 이 지능적인 청킹이야말로 컨텍스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서 방식의 강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코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단어, 예를 들어 그냥 결제 로직이라고만 물어봐도 개념적으로 연관된 코드를 찾아내는 강력한 의미 검색 능력을 자랑하죠. 일단 인덱싱만 끝나면 검색 속도는 거의 직각전이고요. 또 어떤 임베딩 모델을 쓸지, 어떤 벡터 DB를 쓸지 사용자가 직접 고르고 구성할 수 있어서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철학을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요? 장단점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두 접근법의 핵심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보죠. 먼저 컨텍스트 품질부터 볼까요? 개발자 방식은 코드의 직접적인 연결을 따라가니까 결과가 아주 정확합니다. 반면에 사서 방식은 의미적 유사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똑똑하긴 하지만 가끔 관련 없는 정보가 섞일 수도 있어요. 설정은 어떨까요? 인덱싱이 필요 없는 개발자가 당연히 훨씬 간편하죠.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죠. 로컬에서만 작동하는 개발자 방식이 외부 서버를 이용할 수도 있는 사서 방식보다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최신성. 개발자는 항상 지금 보고 있는 최신 코드를 읽지만 사서는 인덱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지 않으면 옛날 정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둘 중 하나가 결국 승리하게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철학을 통합하려는 시도, 즉 하이브리드 전략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개발된 캐렛이라는 도구입니다. 캐렛은 클라이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들의 목표가 정말 흥미로워요. 클라이언의 투명성에 커서의 유연성을 더한다. 여기서 투명성은 개발자 방식의 정밀함을, 유연성은 사서 방식의 광범위한 검색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 문장 하나에 바로 하이브리드 전략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캐렛의 뿌리는 개발자 방식에 아주 깊게 박혀 있습니다. 안정성이 검증된 클라이언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순수한 클라이언트 모드로만 쓸 수도 있습니다. 즉, 개발자 방식이 주는 정밀함과 신뢰성을 집의 기초처럼 아주 단단하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캐럿의 꿈꾸는 미래는 이런 겁니다. 리팩토링처럼 정밀함의 생명인 작업은 개발자처럼 코드 구조를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해내고, 우리 프로젝트에서 인증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지? 같은 넓은 범위의 질문에는 사서처럼 코드베이스 전체를 훑어보면서 답을 찾아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던 하이브리드 접근법의 정수입니다. 정밀한 작업에는 구조적 검색을, 탐색적인 질문에는 의미 검색을 사용하는 것. 각 방식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캐럿 같은 도구들이 이 멋진 하이브리드 전략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는 안정적인 개발자 엔진으로 정밀한 작업을 처리해요. 그러다가 코드베이스 전체에 대해 좀 막연한 질문이 생기면 그때 사서 기능을 딱 켜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프로젝트의 인증 로직은 어디에 흩어져 있지? 하고요. 핵심은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줘서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상황에 딱 맞는 가장 적합한 도구를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개발자와 사서 중에 누가 더 뛰어나냐? 이런 논쟁은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혁신은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얼마나 지능적으로 잘 결합해서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AI 동료는 한 분야만 파고드는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아는 박식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갖춘 존재일까요? 앞으로 AI 코딩 도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지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